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어서요, 일어나 보세요. 이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손으로 밀어서 일어났나요? 먼저 앞으로 몸을 흔들어야 했다요? 다리가 버텨줄지 궁금해하며 잠깐 망설이는 느낌이 들었나요? 그 망설임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약함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말씀드릴 내용이 5년 후 손주의 결혼식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서 보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외과의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대학교 병원과 이후 아산병원에서 인체 내부를 수술해왔습니다. 제 손으로 뛰고 있는 심장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약함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몸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일어서는 것이 노력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은 정상적인 노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포 기아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외치고 있으며 그 약함이 영구적이 되기까지 아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15년 전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이 씨였습니다. 그분은 약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옷을 입는데 더 오래 걸렸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간 후 앉아야 했습니다. 주치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나이에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오늘날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걸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딸이 전일제로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무시했던 약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제가 더 깊이 살펴보기 시작할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약함은 증상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멈추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죽으면 여러분은 단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서고 걷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4,000건이 넘는 수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술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제 수술대에 오기 전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3가지 특정 미네랄이 여러분이 먹는 거의 모든 식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그것들 없이는 여러분의 세포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 씨 이후로 저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다르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심장만이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 수준, 힘, 일상 기능을 추적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영양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함을 호소한 환자의 91%가 같은 3가지 화합물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특정 순서를 사용하여 이러한 화합물을 회복시켰을 때 그들의 힘이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만의 말입니다. 부산의 74세 초혜 씨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1층 주택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12일간 따른 후 그녀는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인천의 68세 박 씨는 매일 오후 2시에 잠이 들어 손주들과의 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의 에너지가 안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체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약함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틀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잠을 더 자는 것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약함을 고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실수로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외과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심장을 수술해왔습니다. 지난주에 68세 여성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흉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호흡곤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피곤하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피곤하다고. 제가 그녀를 본 지 3일 후 그녀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도움을 외치고 있었고 그것이 말하는 유일한 언어는 약함이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약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수면이나 커피 한 잔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 간단한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약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의 세포는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을 무시합니다. 지금 저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보세요. 손으로 밀지 않고 의자에서 쉽게 일어설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근육세포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다리를 타게 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게 한다면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3가지 필수 화합물이 고갈되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가져다가 ATP로 전환합니다. ATP는 에너지 화폐입니다. ATP가 없으면 심장이 펌프질을 할 수 없습니다. 뇌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약하다고 느낀다고 말할 때 그들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미토콘드리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식단은 체계적으로 당신의 ATP 생성 능력을 파괴합니다. 저는 만성 허약함을 호소하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92%가 똑같은 3가지 화합물이 부족했습니다. 비타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영양소도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3가지 특정 미네랄입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매일 3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에서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는 ATP 생성의 마지막 단계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당신은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아무 철분이나가 아니라 동물성 식품이나 적절히 준비된 식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흡수 가능한 종류의 철분입니다. 철분은 세포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 생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3번째 화합물은 코엔자임 Q10입니다. 당신의 몸은 젊을 때 이것을 자연적으로 만들지만 40세 이후에는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0세 이후에는 70%나 감소합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음식을 먹고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흰쌀밥, 빵, 가공 간식, 이러한 음식들은 칼로리를 제공하지만 생체 이용 가능한 미네랄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위는 포만감을 느끼지만 미토콘드리아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3끼를 먹고 있는데도 허약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1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걷는 것조차 쉬지 않고는 거의 할 수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심부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심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심장 구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액 검사는 진짜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마그네슘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의 철분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코엔자임 Q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특정 미네랄 회복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을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시간에 일주일 만에 그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차이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3주 만에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있었습니다. 2달 만에 그는 손자와 함께 남산을 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는 3가지 조용한 도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의 심혈관 외과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심장 시술을 받으러 오면 심장 문제를 다루기도 전에 저는 종합적인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의 87%가 3가지 특정 화합물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약간 낮은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게 고갈된 것입니다. 이 3가지 화합물은 마그네슘, 철분, 그리고 코엔자임 Q10입니다. 당신의 몸, 암 모든 세포 내부에 있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이 3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ATP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ATP는 에너지 화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의 심장은 펌프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제대로 수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먹고 있더라도 현대 한국 식단은 체계적으로 이 3가지 화합물을 당신이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루 3번 먹는 흰쌀밥은 장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차단합니다. 우리가 매 식사마다 마시는 녹차의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세포가 사용하기도 전에 처해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젊을 때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코엔자임 Q10은 50세 이후 60%나 감소합니다. 이 고갈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씨 할머니가 허약함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단 한 블록을 걷고 나면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심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마그네슘은 너무 낮아서 심장 부정맥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철분 저장량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코엔자임 Q10 수치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언급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당신의 몸이 허약함을 보일 때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화나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약함을 느낄 때 정확히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커피를 더 마십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몸이 흡수조차 할 수 없는 일반 종합 비타민을 먹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문제를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커피는 마신 후 최대 6시간 동안 철분 흡수를 차단합니다. 미네랄이 고갈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몸이 복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근육 조직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종합 비타민은요. 그것에 함유된 산화 마그네슘은 단 4%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96%를 변기에 직접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는 이 3가지 화합물이 특정 비율과 순서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을 위해 바나나 하나만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중요합니다. 각 화합물의 형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할머니가 제가 곧 당신과 공유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그녀는 11일 만에 멈추지 않고 30분을 걷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며칠입니다. 그녀의 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다시 식사를 요리하고 혼자 시장에 가고 10년 전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과대학 1학년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이지만 어떻게든 진료하는 의사들은 당신이 그들의 진료실에 앉아 피로함을 호소할 때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노화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사 위기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제가 당신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약함은 늙어가는 증상이 아닙니다. 허약함은 세포 기아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세포 기아는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골든타임 동안 행동한다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허약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때마다, 오후에 낮잠을 자야만 할 것 같은 절박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세포들은 3가지 특정 화합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허약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세포 수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ATP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ATP를 여러분의 온몸을 위한 배터리 충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심장 박동, 모든 호흡은 ATP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한 ATP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허약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기능하기 위해 3가지 필수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그리고 L-카르니틴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세포 발전소는 하나씩 멈춰버립니다. 현대 한국 식단은 체계적으로 이러한 화합물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흰쌀, 정제된 밀가루, 가공식품.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설탕이 L-카르니틴이 여러분의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 음료, 흰 밀가루로 만든 모든 빵 한 조각이 세포 수준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8시간을 자고도 여전히 지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다리가 단 한 층의 계단을 오르는데도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3년 전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가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것도 겨우 할 정도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4명의 다른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일 뿐입니다. 더 쉬세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세포 기능에 대한 특정 검사를 실시했고 그녀의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코엔자임 큐슈첵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세포 수준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우 구체적인 처방을 했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아무 마그네슘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마그네슘 보충제는 그냥 여러분의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자기 전에 1번,
200mg이 필요합니다. 둘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근육은 거의 다른 어떤 조직보다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최소 100mg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L-카르니틴입니다. 이 화합물은 연료를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로 가져오는 셔틀입니다. 매일 아침 500m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을 위해서는 호박씨를 드세요. 작은 한 줌만으로도 일일 필요량의 절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정어리를 드세요. 이 생선들은 가장 높은 자연 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카르니틴을 위해서는 붉은 고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붉은 고기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주일에 3번 적은 양의 살코기 소고기는 세포 에너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둥이니 찾고 2주 안에 이씨 할머니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주 안에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빠르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를 파괴하는 일들도 멈춰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커피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고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ATP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밤늦게 먹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밤새 12시간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40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을 멈추세요. 움직임은 여러분의 세포에게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생산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를 재건하기 위한 정확한 처방입니다. 주에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과 함께 사용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강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에너지를 회복시킨 순서입니다. 허약함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법의 문제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싼 보충제를 삽니다. 그들의 세포에 연료가 없을 때 억지로 운동을 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가리기 위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 아래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친 말에게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쓰러집니다. 제 처방은 다릅니다. 그것은 3가지 정확한 단계로 작동합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그들의 발전소를 재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최소 7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 대부분은 72시간 내에 상당한 변화를 느낍니다. 1단계는 미네랄 회복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 3가지 미네랄 없이는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무엇을 하든 ATP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대부분의 보충제에 들어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음식, 특히 녹색 채소와 호박씨에서 나오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하루 400mg입니다. 그것은 익힌 시금치 2컵 또는 호박씨 1줌과 같습니다. 저녁에 이것을 드세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또한 깊은 수면을 위해 여러분의 세포를 준비시키는데 그때가 회복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네랄은 칼륨입니다. 이것은 현대 식단에서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여러분의 세포막의 전기 충전을 조절합니다. 그것 없이는 영양분이 여러분의 세포로 들어갈 수 없고 노폐물이 나갈 수 없습니다. 매일 3,500 500mg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540mg이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420mg이 있습니다.
흰 강낭콩 한 컵에는 1000mg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이시나요? 매일 이 음식들을 드세요. 세 번째 미네랄은 철분인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철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식사에서 비타민C 없이 철분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히 여성분들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계속 허약한 이유입니다. 붉은 고기나 시금치를 드신다면 반드시 파프리카, 토마토 또는 감귤류 과일을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300% 증가시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이씨 할머니셨습니다. 11년 동안 빈혈을 앓고 계셨죠. 11년입니다. 매일 철분제를 복용하셨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철분제와 함께 오렌지 하나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혈색소 수치가 9.2에서 12.1로 올랐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2단계는 4일째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백질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몸은 한 끼에 약 25g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먹는 것은 낭비입니다. 세 끼 식사에 단백질을 골고루 분산시켜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는 최소 20g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란 2개와 생선 한 토막, 점심 또 25g,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공급이 근육에게 재건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면 몸은 연료로 쓰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합니다.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잠들었을 때보다 더 약한 상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3단계는 활성화입니다. 5일째 세포들이 다시 연료를 얻게 됩니다. 이제 휴면 상태의 근육 섬유를 깨워야 합니다. 이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다시 기력을 소진시킵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정확한 활성화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이 5분 루틴을 하세요. 의자를 잡고 천천히 스쿼트 10번, 무게 없이 팔 들어 올리기 10번,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며 제자리에서 천천히 행진하기 10번,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세포들은 더 많은 에너지 공장을 만들어서 반응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미네랄이 첫 번째, 단백질 섭취 시간 조절이 두 번째, 부드러운 활성화가 세 번째. 정확히 이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들으면 충격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세포의 허약함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절대적으로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세 가지 특정 미네랄의 조용한 결핍입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것들은 ATP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세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화폐입니다. 충분한 ATP 생산 없이는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조용히 하루하루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미네랄은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철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음식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흡수입니다. 나이 드는 소화 시스템은 드시는 음식에서 이 미네랄들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60세가 되면 장 흡수율이 30세였을 때와 비교해서 거의 40%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시금치를 드셔도 여전히 철분이 심각하게 결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기적으로 바나나를 드셔도 여전히 파괴적인 칼륨 고갈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이 없을 때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 이 미네랄은 몸에 300개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세포가 포도당을 ATP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멈춥니다. 에너지 생산이 떨어집니다. 피곤함을 느끼지만 왜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집니다. 수년간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허약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둘째, 칼륨. 이 미네랄은 세포 간의 전기 신호를 조절합니다. 근육 수축을 제어합니다. 심장 박동을 유지합니다. 칼륨이 위험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장 근육도 포함합니다. 칼륨이 너무 고갈되어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아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들을 봤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서 느끼는 그 허약함, 그것은 종종 칼륨 결핍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셋째, 철분. 적혈구는 몸 전체의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 철분이 필요합니다. 철분 없이는 세포가 천천히 질식합니다. 빈혈이 됩니다. 모든 움직임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뇌가 흐릿해집니다. 심장은 고갈된 적혈구가 운반할 수 있는 적은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혈액을 펌프질하려고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기능을 하나하나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가공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이 미네랄들이 제거됩니다. 흰쌀, 흰빵, 정제 설탕,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를 주지만 소화 중에 몸에서 미네랄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들을 드실 때마다 실제로 더 깊은 결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계속 허약하게 만드는 숨겨진 함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경고해야 할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침내 미네랄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국으로 달려가서 값싼 미네랄 보충제를 삽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보충제는 나이 든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미네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 미만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하는 알약에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보충제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흡수 촉진제와 결합된 전략적 음식 선택입니다. 자연스럽고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이 미네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이 필요하며 장이 실제로 그것들을 흡수하도록 돕는 특정 영양소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제가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는 활기를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힘을 회복시킨 입증된 임상 실습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미네랄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필요하며 근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서울 클리닉에 오시기 전 환자분들의 90%가 저지르고 계셨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잘못된 순서로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순서가 실제로 허약함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소화기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산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효소 생성도 변합니다. 장의 흡수 능력은 매 시간마다 변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음식, 똑같은 미네랄, 보충제라도 섭취하는 시간에 따라 몸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이 비싼 마그네슘 보충제를 6개월 동안 복용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가 단순히 취침 30분 전으로 시간만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다리 경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2배로 늘어난 경우를 봤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이내에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도 과일도 커피도 아닙니다. 단백질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몸은 8시간 동안 공복 상태였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거나 단 커피를 마시면
인슐린이 급증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하루 종일 허약한 상태가 됩니다. 대신 삶은 달걀 2개,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또는 참기름을 살짝 뿌린 작은 그릇의 순두부를 드세요. 이것은 즉시 몸의 분해 모드가 아닌 구축 모드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단백질을 먹고 30분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차갑지 않게 아침에는 절대 차갑게 마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화 효소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점심 식사와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합니다. 진한 녹색 에피채소, 미역국, 작은 양의 살코기. 소화력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이것이 황금 흡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섭취하는 미네랄은 저녁에 먹을 때보다 3배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을 많이 먹지 마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 문화가 저녁 식사를 강조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수천 건의 혈액 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를 통해 말씀드리는데 과한 저녁 식사가 아침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밤에 소화기관에 과부하를 주면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충전하는 대신 소화에만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몸이 밤새 복원이 아닌 소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쳐서 깨어납니다. 대신 오후 6시 이전에 가볍고 적은 양의 저녁을 드세요. 야채 수프 1그릇, 생선찜, 작은 고구마 정도. 그런 다음 이것이 비밀 무기인데 취침 정확히 1시간 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세요. 아침도 저녁 식사 때도 아니고 취침 1시간 전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세포와 미토콘드리아에 완전히 흡수되려면 어둠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깊은 작업을 하며 수면 중에 에너지 공장을 복구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한 층의 계단도 쉬지 않고는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올바른 보충제를 복용하고 괜찮은 음식을 드셨지만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드시는 음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드시는 시간만 바꿨습니다. 12일 만에 5층 아파트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5층 계단을 멈추지 않고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전화로 오셨습니다. 12일입니다. 같은 음식, 다른 타이밍. 이것이 제가 몸이 도움을 외치고 있다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타이밍, 더 나은 순서, 더 나은 리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에너지를 회복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정확한 순서입니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네랄 회복 단계. 앞으로 7일 동안 무엇보다 마그네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ATP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통과해버리는 보충제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에서 나오는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샷 20mg이 필요합니다. 호박씨 2줌, 익힌 시금치 3컵, 중간 크기 고등어 4마리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7일 동안 매일 드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둘째, 철분 교정. 60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거의 보편적으로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특정 형태의 철분이 부족합니다. 산소 공급 없이는 아무리 쉬어도 근육이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매일 15mg의 햄철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손바닥 크기의 쇠간 또는 매일 달걀 3개와 주먹 크기의 살코기입니다. 채식주의자라면 매 끼니마다 렌틸콩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합니다. 렌틸콩 1컵과 오렌지 1개. 매일입니다. 셋째, 칼륨 프로토콜. 모두가 무시하는 미네랄이고 이것이 세포 에너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매일 3,800mg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3개, 큰 고구마 2개, 흰 강낭콩 4컵입니다.
칼륨은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전기 전하를 조절합니다. 이것 없이는 영양분이 세포로 들어갈 수 없고 노폐물이 나갈 수 없습니다. 세포가 지금 말 그대로 자신의 노폐물에 익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5분 아침 활성화 루틴입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휴면 상태의 근육 섬유를 깨우는 특정 순서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수행하세요. 이러한 움직임들입니다. 의자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스쿼트 20번을 하십시오. 4초 동안 내려가고 4초 동안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근육군을 활성화하고 신체의 에너지 생산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팔 돌리기 20번,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가능한 한 크게 돌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자리에서 100걸음 행진하되 편안한 만큼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이 전체 순서는 5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10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이 그들의 쇠약함을 더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자연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코르티솔이 최고조일 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신체가 에너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슐린 급증 후 급락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전 10시쯤 지쳐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일어난 후 90분을 기다린 후에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 2잔을 마시십시오. 코르티솔을 정상화시키십시오. 그런 다음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단백질 60g입니다. 계란 12개 또는 큰 생선구이 1조각 또는 두부 2컵에 햄프씨를 넣은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남의 62세 여성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7일간의 미네랄 회복, 5분 아침 루틴, 일어난 후 90분 동안 음식 금지, 11일 이내에 그녀는 계단을 오르는데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3주 이내에 시장에 혼자 걸어갔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딸이 제게 말하길 다시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것이 말하는 정확한 언어를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호박씨, 시금치, 계란,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지금 즉시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내일 아침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준비됐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당신의 황금 시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나는 내 힘을 회복할 것이다. 이 5단어를 쓰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것인 에너지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쇠약함이 그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건강하고 강한 당신을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기술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미네랄 회복 순서 또는 5분 아침 근육 활성화 루틴? 당신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쇠약과 피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해지는 곳입니다.